정부 추경안이 조만간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평당이 국회 개회 조건으로 내건 군산 지원 대책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시군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을 진단합니다. 오늘은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주요 이슈인 완주군을 살펴봅니다. 도내 동물보호단체들이 식용견 반대 캠페인을 버스 광고에 게시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조만간 처리될 전망입니다. 특히 평화당이 국회 개회 조건으로 군산 지원책을 요구해 전북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3조 9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군산의 특단의 대책을 강조합니다.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사업비는 704억 원, GM 부품업체 기술 개발과 퇴직자 재취업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업들의 새로운 납품처를 발굴하기 위한 신규 부품 R&D 비용들은 지금 수요가 현장에서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요를 충분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건설 등 400억 원은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산 지원 예산은 300억 원이 전부입니다. 다행히 민주평화당이 국회 개회 조건으로 군산 GM 폐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걸어 증액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규 사업으로 특장차 산업 육성 등 총 905억 원 가운데 일부 증액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키울 과학기술원 설치도 제한됐습니다. 군산 조선소 제가동, 전북 과기업 그리고 군산 GM 공장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5월 말 안에 발표를 하라. 추경은 늦어도 21일에는 처리될 전망이지만 지역 경제를 되살릴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시군별 지방선거 이슈와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적 대안을 진단해봅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완주군수 후보들 정책을 분석해봤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완주 산업단지의 주축인 현대 상용차. 최근 중형 트럭 생산량이 월 800대에서 500대 수준으로 줄어 걱정이 많습니다. 일거리가 줄면서 주말 특근이 많이 줄어서 임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작업자들도 어떻게든 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6만 9천 대로 정점을 찍은 연간 생산량은 5만 대 수준으로 떨어져 협력업체 전반의 일감 부족도 심각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의원 출신으로 군수에 도전하는 박재환 후보는 현대차뿐 아니라 농기계 전문 LS도 구조조정에 조짐이 있다며 군수의 정치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은 기아차를 살리기 위해서 완주에서 개발 중인 솔라티 픽업까지 가져가다가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정치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완주나 전라북도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박성일 후보는 해법이 다릅니다. 조성 중인 제2산업단지를 완성해 기업 이주의 터전을 닫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활용해 기업 유치에 전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테크노 2단계 지금 하고 있는 3,500억 들여서 하는 그 부분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또 농공단지도 10만 평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한 것이 우선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환 후보는 이 밖에도 혁신도시 활성화로 인구를 늘리고 증가율이 더딘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박성일 후보는 지난해 2월 민주당에 입당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각종 정부 지원으로 15만 자족도시, 복지완주를 실현하는 데 더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10만 문턱에서 정체된 인구를 늘리고 산업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후보가 누구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부터 모두 8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14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과 향응 제공 22건, 공무원 선거 개입 9건, 부정선거운동 7건 순입니다.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요즘 감기가 기승입니다. 일교차가 큰 탓인데 당분간 이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지만 병원에는 감기에 걸린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목이 붓고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등 증상도 다양한데 환자들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수입니다. 친구들이 감기 걸려서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기침 걸려서 많이 기침도 나고 불편해요. 애들 기침도 조금 하는 것 같고요. 콧물도 조금씩 나는 것 같아서 병원 가는 횟수가 조금 이제 많거든요. 실제 외래 환자 1000명당 아동과 청소년 감기 환자 수는 최근 최고 10.7명까지 늘어나 유행 판단 기준인 6.6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과 큰 일교차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서요. 영유아를 비롯한 저희 성인 환자들한테도 감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져 모레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다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30도 안팎의 이례적인 더위는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고 주말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차가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쓰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중항쟁은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와 영화제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까지 4차례나 조선을 방문해 한국 여행기를 쓴 이사벨라 버드 비숍. 영국 출신의 그녀는 부패한 관리에 항거한 농민군을 반란자들이 아닌 무장한 개혁자들이라 부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자신문 등 언론과 선교사들의 기록에서도 동학은 혁명과 개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혁명을 반란으로 기록해온 우리 모습과 서양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시선을 약간 세계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주 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 고등학생을 사살하고 무등산 기슭에 안매장한 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택시 운전사는 5월에 광주를 겪으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립니다. 5.18 민중항쟁 38주년을 맞아 전북에서 영화제와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민중항쟁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 고립된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던 신흥고 학생들의 활동 등을 알립니다. 평화에 걸맞는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문화적으로 영화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와 행사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와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막작과 상영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6회째를 맞은 올해 산골영화제의 개막작은 72년작 효녀심청을 대중음악과 접목해 퓨전 음악극으로 구성한 아싸 필름 심청이며 지난해에 이어 김태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영화제 기간 27개국 77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페스티벌 프렌즈로 배우 황찬성과 박규영이 활약합니다. 예전만 못하지만 보양식으로 개고기를 찾으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데요. 현행 법대로라면 개 식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이 식용견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비좁은 우리 안에서 개 10여 마리가 오물로 범벅이 된 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대부분이 식용으로 도살돼 인근 식당으로 팔려나갈 처지입니다. 사연을 들은 동물 구호단체가 개들을 모두 구조했지만 식용견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 보호단체들이 식용견 반대를 내용으로 한 버스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남몰래 이뤄지는 개 도축으로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물론 개고기 문화가 반려견 천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개식용 반대 캠페인은 어떤 동물권을 보호하는 어떤 전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려견, 식용견 따로라는 어떤 그런 인습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 식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기호가 다른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게 맞냐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도 먹지 말아야 하고 개도 먹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애완견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전통. 전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은 다음 달 17일 식용견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 출신 대법관 탄생이 관심입니다. 대한변협은 오는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한승 전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9명을 추천했습니다. 한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원리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이달 25일과 9월 14일 한옥마을에서 태조 어진 행차와 공연 등 21개 프로그램이 열리는 전주문화제 야행을 진행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경기전을 해설가와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 칠봉과 건지산에 추진했던 아이숲 조성 사업이 완료돼 임금님숲, 딱정벌레숲 등 모두 6곳의 숲 놀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시는 2020년까지 아이숲 4곳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지난달 금연 장려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금연을 결심한 군민들이 57% 늘었습니다. 군은 흡연자가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후 12개월간 금연하면 20만 원, 18개월 50만 원, 24개월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상습 가뭄 지역에 양수장을 조성하는 등 2,400억 원을 들여 303개소의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합니다. 지난해는 도내 일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저수율이 평년 대비 112% 수준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권태웅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계기로 전북을 공공의료의 중심지로 만들어 건강 순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